3년, 5년 예측도 아니까 80년 예측이기 때문에 미래 예측은 매우 어려우니까 반만 믿고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2020년부터 2024년 기대 수익 같은 거를 제가 알려드렸는데, 요번에는 아주 더 스케일 크게 2020년부터 2100년 투자 대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베스코라는 회사에서 손자에게 물려줄 포트폴리오라는 걸로 좀 글을 썼는데요. 그게 자그마치 80페이지짜리인데 희한하게 저 요즘 그런 거 한 30분이면 읽습니다. 내가 요즘 왜 그런 거지? 어쨌든 자랑하려고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베스코가 우리 손주들을 위한 투자 책자를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 The 21st Century Portfolio라고 막 거창하게 했는데요. 물론 경고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3년, 5년 예측도 아니까 80년 예측이기 때문에 미래 예측은 매우 어려우니까 반만 믿고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자료는 정말 그럴듯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2100년에 제가 이 자료를 다시 보면은 막 웃겠죠. 사홍설이나 라고 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 페이퍼의 표지인데, 야, 이거로 쓰면은 80년 후가 보일까요? 궁금합니다. 요게 핵심 그림인데,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인베스코의 주장은 그 21세기에는 4개의 빅 테마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미래 예측이란 매우 어려우니까 반만 믿고 들어봅시다. 사실 자료는 엄청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2100년 다시 보면 하하하 라고 할 거고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저금리, 여기가 인구 변화, 여기가 이제 기후 변화, 그리고 여기가 혁신입니다. 그래서 이 4개가 다 이제 그 연결이 되어 있다, 이제 이런 말인데요. 자, 첫 번째 테마부터 보겠습니다. 자, 저금리죠. 얘네들은 뜬금없이 네덜란드 금리를 가져와가지고 1517년부터 지금까지 비교해보면은 지금 금리가 그 사상 최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저축보다 투자가 더 높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본에 대한 수요가 떨어졌기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낮게 가는 거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확실히 한 2000년까지는 이거 투자가 그 세이빙, 그러니까 저축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21세기, 특히 2010년부터 역전 현상이 와가지고 저축은 엄청나게 높고 그리고 투자는 그거보다 훨씬 적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인구 학적인 변화 그리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기 때문에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인베스코는. 저는 그걸 보고서 글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지금은 확실히 사람들이 투자를 좀 덜 해가지고 금리가 매우 낮은 편인데, 조만간 또 새로운 핫토픽이 생기면 사람들이 막 또 투자를 하고 막 그래가지고 다시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은가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미래 페이퍼 같은 것도 보실 때도 이제 맨날 보면서 크리티컬하게 생각을 해야죠. 도대체 이놈들이 주장하는 게 맞을까? 안 맞을까? 이런 거를 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1번은 저는 글쎄 한 60, 70%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일단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2019년, 2020년이잖아요. 요 X가 뭐냐면은 대부분 이제 현재 국제 회사채 그리고 주식 부동산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었습니다. 이제 이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파란 게 지금 현상입니다. 지금 보면은 현금 국제 회사채가 모두 그 역사적 평균보다 수익이 훨씬 더 낮습니다. 보면은 근데 주식과 부동산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대충 역사적 평균과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채권과 현금은 좀 별로고 주식과 부동산은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빅테마는 인구 변화였죠. 그나마 그래도 미래 예측 중에서 이제 인구 변화가 가장 맞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2020년에 지금 태어난 사람들은 40년, 50년, 70년 후에도 아마 계속 살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래 인구 변화는 그나마 좀 맞추기 쉬운 미래 예측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오히려 이제 1000년부터 한 7, 800년까지 보면은 세계 인구가 별로 성장하지 않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어난 만큼 죽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산업혁명이 오면서 특히 이제 19세기가 넘어가면서 인구 성장이 아주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막 폭발을 했죠. 그런데 그 폭발이 21세기 초에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인구 성장률이 옛날과 비슷하게 그냥 0 수준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런 얘기고요. 어떻게 보면은 19세기 말 20세기는 인구 버블이 있었다. 인구 성장률이 버블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21세기에 다시 우리는 정상적인 수준으로 복귀할 것이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61%. The decline in South Korea's working age population by 2100. 2100년까지 지금과 대비해서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61% 줄어버린다. 그래서 한국 주식 비동산은 장기적으로 비추한다. 이런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그 22세기가 되면은 그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42%가 토인,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100년이 되면은 아시아 인구와 아프리카 인구가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가 21세기에는 그 최근 30년 전에 이제 아시아가 한 역할을 그대로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21세기는 아프리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이제 아시아는 사람들이 픽픽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드니까 서서히 이제 좀 아웃 오브 사이트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그럴듯하다고 봅니다. 여기는 그래도 한 7, 80%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 기후변화, 그게 3번이죠. 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I believe Mr. Trump라고 말을 하고 싶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기후변화를 상당히 하찮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저는 인류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인류의 창의성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는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신기술이 나와가지고 이 CO2 배출 문제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시나리오는 어떠냐 하면은 한 2050년이 넘어가면은 이제 지구의 평균 온도가 1850년, 1900년 대비 한 2도 정도 오른다고 하고, 그럼 뭐가 좀 복잡하고 좀, 문제가 생긴다고 하죠, 환경적으로. 그게 이제 2050년, 2060년 얘기가 되고,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계속 쫙 하면은 2100년이 되면은 그 지구의 온도가 5, 6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하고, 기술 같은 거 잘 발달하면 2, 3도 정도로 막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제가 왜 I believe Mr. Trump라고 했냐 하면은, 트럼프 아저씨가 이런 말을 했었죠. 야, 그 말이야. 지구 온난화. 그거 있잖아. 중국 애들이 미국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뻥이야, 뻥. 이런 말을 했고, 밑에를 보면 MBC 뉴스가 그러던데 올해 겨울이 가장 춥다라고 하더라. 야, 근데 무슨 지구 온난화야, 이 새끼들아. 아직도 그건 믿어, 이 새끼들아.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아니, 미국 대통령이 설마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쵸? 근데 물론 저도 압니다. 제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많은 걸로 아는데, 저는 그 인간의 기술력, 창의력, 이런 거를 믿습니다. 몇십 년 후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21세기 GDP 성장률이 좀 둔화될 가능성은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1960년부터 평균 전 세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3.5% 정도였는데 일단 인구가 팍팍 줄어버리니까 그 정도로 유지가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선 1에서 1.5%가 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후변화 최악 시나리오를 볼 때 이제 조금 더 까이게 되고, 근데 이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그 이제 경제 성장을 일부러 좀 둔화시킨다 할 경우에는 그 21세기 경제 성장률이 이 정도 한 2% 정도 밖에 안 나올 거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그 기술도 막 혁신이 되고 재식림, 그러니까 나무를 막 갖다 심고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그 세계 경제가 21세기에 한 2.5% 정도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로베이크는 예측을 합니다. 전 솔직히 이거는 전혀 모르겠고요. 여기서는 이게 맞을 확률을 저는 한 20, 30% 정도라고 봅니다. 자, 4번 기술 변화. 여기서는 특히 이제 생산성을 증가할 수 있고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배출을 감소할 수 있는 기술이 21세기에 엄청 뜰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저는 정말 하나도 안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니 1920년대 사람이 2000년에 어떤 기술이 있을지 상상을 해봤다고 한다고 해도 그 기술 중에서 한 90%는 틀렸을 겁니다. 아니 1920년에 있던 사람이 막 달에 올라갔다 오고 인터넷 같은 게 생기고 공짜로 사람들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고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걸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리고 비행기가 막 쫙쫙 전 세계를 날아다니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2100년이 되면은 제가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술들이만 난무할 거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2100년까지 핵폭탄이 다 터져가지고 지구가 멸망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로베커가 말하는 거는 생산성 증가, 지금 AI와 로보틱이 대중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일자리는 대체를 못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배출 감소 기술, 즉 배터리 기술, 소재 과학, 건축, 건물 스탠다드 이런 쪽은 많이 발달을 할 것이다 이겁니다. 제가 21세기에 원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AI 가사 로봇 이런 게 나와야죠. 얘가 이제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대박. 저는 이제 이것만 딱 만들면 됩니다. 저는 21세기에 기대하는 게 바로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21세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굴려야 할 것인가. 여기서도 그 인베스코가 자산군별 분석을 했습니다. 보면요. 얘네들은 그 이제 금값이 지금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지금 1474불인데 보통 이제 최근 200년 동안에 금값의 평균이 600불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1400은 너무 비싸다. 실제 수익은 0% 이하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그 이제 현금 같은 경우도 지금 금리가 빵이니까 기대 수익은 빵이라고 하고 국채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비싸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빵이다라고 나오고 회사채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을 것이다. 하이힐드도 아무래도 리스크가 좀 더 높으니까 그거보다 좀 더 벌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주식 같은 경우는 네, 1998년부터 2019년까지는 실제 수익이 6%였는데 아무래도 세계 경제가 좀 더 둔화가 되기 때문에 뭐 한 연평균 인플레이션 제하고 4.5% 정도가 아닐까라고 합니다. 참고로 21세기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낮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 성장이 낮아지고 인구 성장도 낮아지기 때문에 21세기 인플레이션도 높진 않을 것이다라고 인베스코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식보다 조금 더 후하게 쳐주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인구 변화와 기후 변화의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인구가 팍팍 줄어드는 한국 부동산 같은 경우 좀 암울하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바다 근처에 있는 부동산들. 아무래도 그 이제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면서 이제 바다가 이제 막 범람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 쪽에 있는 부동산은 별로 안 좋다라고 했습니다. 원자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금보다는 기대 수익이 좀 더 높기는 한데 아무래도 글로벌 경제 성장이 낮을 거기 때문에 뭐 실질 2%그 정도 벌지 않겠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 주식 부동산 윈이죠. 네, 그래서 두둥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를 그림으로 보여드린 거죠. 여기서 보면은 아무래도 현금은 당연히 리스크가 가장 적죠. 근데 이제 그 리스크 대비 수익이 높은 거는 주식과 리츠, 부동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금 같은 경우는 수익도 드럽게 낮으면서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현금보다 꿀린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국채 같은 경우도 리스크는 더 높은데 수익은 현금 비교해서 별로 높지도 않다. 그러니까 빼버리자.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포트폴리오를 짠다면은 이렇게 정말 가장 최대 수익을 원하고 싶으면은 전부 다 부동산 투자를 하라는 거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리스크를 좀 더 줄여버리고 싶다. 리스크를 이 정도로 가져가고 싶어 하면은 부동산을 이만큼 투자를 하고 주식을 요만큼 투자하고 나머지 현금에 두고 있으라. 이런 얘기고요. 물론 리스크가 하나도 없이 투자를 하려면은 당연히 현금만 투자하면 되는 거겠죠. 리스크를 좀 적게 가져갈래 하면 부동산 요만큼, 주식 요만큼, 현금 이만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밌죠? 근데 21세기에 그럼 부동산만 사라고? 근데 한국 부동산은 또 아니야. 어디 사라는 거지? 아프리카 부동산? 아프리카 부동산? 이런 얘기니까?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까? 자, 어쨌든 2100년에 이제 이 보고서를 다시 보면 제가 낄낄 웃을 겁니다. 저 2100년까지 당연히 살 겁니다. 2100년은 제가 117세밖에 안 되잖아요. 당연히 살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시나리오 구경은 재밌었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은 얘네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코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산은 그 국제 투자 분산을 해가지고 주식과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라 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메인 투자는 그렇게 하고 사이드 투자는 아프리카에 일단 좀 하고요. 그리고 노동 대체 기술에 투자를 하고 배출 감소 기술에 투자를 하고 배출 흡수 기술에 투자를 하라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메인 자산은 채권 수익이 좀 너무 낮으니까 별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식과 부동산을 하는데 당연히 미래에는 어떤 나라가 잘 나가고 어떤 나라가 못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국제 분산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근데 이제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나라는 좀 피해라. 그게 어디냐? 중국, 이태리, 일본, 러시아, 한국 이런 데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조금 전에 말했지만 인구가 정말 팡팡 성장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 주식은 잘 모르겠는데 부동산 가격은 확실히 많이 성장할 것 같아요. 그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아프리카에 투자해가지고 사기를 안 당할 수 있는가, 이런 건 또 완전히 다른 문제겠죠. 그죠? 그래서 아프리카는 주식, 부동산, 채권 다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인베스코가 주장을 했습니다. 배출 감소 그 기술은 뭐 배터리, 신재생, 전기차 이런 게 있겠죠. 배출 흡수. 자, 여러분 이제 지구에 많은 나무를 다시 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런 가능한 그 땅을 미리 사두는 게 방법입니다. 따단. 그리고 노동 대체 기술, 4차 산업혁명이 수십 년간 지속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조금 전에 안 좋았던 국가들, 중국, 이태리, 일본, 러시아, 한국 이런 데는 아무래도 노동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기계가 이거를 많이 대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 이런 노동 대체 기술이 나오면은 그런 회사의 주식을 살만하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아주 훌륭한 내용이었죠. 저는 솔직히 이 예언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뭐 한 20에서 30% 정도 들어맞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재밌었으니까 구독을 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 다음에 영상을 보셨으면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요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